제1장 도입 거울 속 내 눈이 보내는 경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습니까? 혹시 눈이 충혈되어 있진 않았나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있진 않으셨나요? 그걸 단순히 피곤해서 나이가 들어서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뇌가 밖으로 드러난 유일한 장기입니다. 눈의 변화는 곧 뇌의 변화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던 그 충혈된 눈, 그 피곤한 눈빛이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매일 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수면 습관 하나가 어떻게 뇌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의 눈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10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2장 배경, 뇌과학이 밝혀낸 눈과 뇌의 놀라운 연결고리. 우리 몸에는 수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심장, 간, 폐, 신장. 하지만 이 장기들은 모두 피부와 뼈 안쪽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CT나 MRI 같은 첨단 장비 없이는 그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지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의 망막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세포와 미세혈관이 빼곡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발생학적으로 보면 눈의 망막은 뇌 조직의 일부가 바깥으로 나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은 뇌의 출장소인 셈이지요.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뇌혈관의 상태, 신경퇴행의 정도, 심지어 치매의 초기 징후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훈 교수 연구팀은 수년간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하나의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이나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들의 망막, 혈관 사진을 찍어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망막의 미세혈관이 가늘어지거나 불규칙하게 구불거리거나 작은 출혈,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뇌가 보내는 SOS 신호를 눈이 대신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수면 습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3장 전개 당신의 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혹시 나는 잠이 없는 체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좀 늦게 자도 주말에 몰아서 자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요? 이승훈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의 뇌는 매일 밤 자해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 특히 비렘 수면의 3단계에 해당하는 서파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사이를 흐르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이 씻어내는 노폐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바로 그 물질들입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면 이 노폐물들이 깨끗이 청소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거나 잠의 질이 낮으면 노폐물이 청소되지 못한 채 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만 이것이 5년, 10년, 20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눈에 그리고 뇌의 흔적으로 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4장 전개 스마트폰이 훔쳐간 깊은 잠. 그렇다면 현대인의 수면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교수가 지목한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 바로 그 물건입니다. 스마트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뇌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정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의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억제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깊은 수면이 최소 90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이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단순히 블루라이트 문제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스크롤하며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행위 자체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자극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한 번 더 스크롤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눈을 감아봤자 뇌는 여전히 흥분 상태입니다. 잠을 잔 것 같은데 개운하지 않은 아침,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5장 위기 60대 김 선생님의 눈에서 발견된 것.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사항은 바꾸었습니다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4세 김 선생님.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직 후에는 손주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건강하시다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잠이 좀 없으셨습니다.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자는 게 수십 년째 습관이셨거든요. 잠이 아까워서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늘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트로트 영상을 보시다가 잠이 드셨고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안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노안이 심해져서 돋보기를 맞추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안과 의사가 망막 사진을 찍고 나서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생님, 망막혈관 상태가 좀 특이합니다. 혹시 신경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김 선생님은 의아했습니다. 눈 검사를 했는데 왜 신경과를 가라는 건지.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김 선생님의 뇌소혈관에 이미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뇌 백질의 미세한 허혈성 변화가 발견되었고 이는 뇌소혈관 질환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방치하면 혈관성 치매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변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망막혈관에도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안과 의사의 눈에 띈 그 특이한 망막혈관 변화가 실은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거울이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수십 년간의 수면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장 반전 뇌는 밤에 스스로를 치유한다. 단 한 가지 조건.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나도 잠을 많이 못 자는데, 나도 매일 밤 스마트폰 보는데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승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면 습관을 바꾸면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우리의 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23년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을 개선한 그룹에서 불과 2주 만에 뇌척 수액 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2주입니다. 그리고 6개월간 꾸준히 양질의 수면을 유지한 그룹에서는 망막, 미세혈관의 상태까지 개선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자는 것입니다. 8시간을 자더라도 얕은 잠만 잔다면 글림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6시간 반에서 7시간이라도 깊은 수면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면 뇌 청소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수면의 질이며 그
질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잠들기 전 1시간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도 변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셨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셨고 낮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망막 혈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제7장 해결 오늘 밤부터 실천하는 뇌를 살리는 수면 습관 5가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밤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승훈 교수의 조언과 다양한 수면 연구를 종합하여 가장 핵심적인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야간 모드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입니다. 알람이 걱정되시면 작은 탁상시계를 하나 사세요. 5,000원짜리 탁상시계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우리 뇌의 생체시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를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 매주 주말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같은 시차 부담을 뇌에 주는 셈입니다. 평일과 주말의 취침 기상시간 차이를 30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침실의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깊은 수면에 들어가려면 체온이 살짝 낮아져야 합니다. 너무 따뜻한 침실은 깊은 잠의 적입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세게 틀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불을 한 겹 더 덮더라도 실내 온도 자체는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낮에 최소 30분 이상 자연광을 쬐며 걸으세요.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의 리듬을 정상화시켜줍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약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햇빛을 쬐면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는 셈이지요. 그리고 걷기 운동 자체가 뇌 혈류를 개선하고 망막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 가벼운 이완 루틴을 만드세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5분간 깊은 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수면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5가지가 특별해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약도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들이 매일 밤 여러분의 뇌를 청소하고 혈관을 보호하고 치매와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라고 이승훈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제8장 마무리. 오늘 밤 당신의 뇌에게 보내는 편지.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밤 우리 뇌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 그 귀한 시간을 스마트폰에게, 걱정과 불안에게, 잠이 아깝다는 착각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요. 이승훈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잠은 뇌가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 투자입니다.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잠을 줄이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라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충분히 깊이 잠을 자는 것이야말로 내 뇌를 지키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라고. 오늘 밤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거실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두고 침실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속 내 눈을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조금 더 맑아진 그 눈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고마움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뇌가 오늘 밤 깊은 쉼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이 영상 하나를 전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잠 되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